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또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자주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자주 업로드를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올해가 벌써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인데요.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 밖의 이 박리나 변호사는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꼭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는 주제가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는 상간자 소송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제기한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간자 소송을 받아보고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또 이혼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어찌됐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일단 제기하는 경우에 이 상간자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피고로서, 상간자로서는 상간을 한 것이 아닌데 상간자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갑자기 소장이 왔는데 내가 제3자의 배우자와 바람을 폈다고, 부정행위를 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3천만 원 지급하라는 소장을 갑자기 터무니없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측에서 승소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가 승소했던 판결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원고께서 당사자 소송으로, 셀프 소송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게 원고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관련 법리를 이렇게 설시해서 주셨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반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반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관계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 무 2997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혼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 이미 파탄돼서 서로 이미 파탄됐기 때문에 이 제3자로 인한 파탄이 났다거나 이렇게 침해되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이거는 제3자가, 상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여기 부정한 행위가 민법 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꼭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증거를 봤을 때 부정행위가 꼭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라도 이거 넓게 보아서 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면 포함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판단에서 피고가 A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된 것입니다. 즉 이 두 분은 A가 A의 배우자와 지금 이혼 소송을 몇 년간 지속 중이었습니다. 몇 년간 지속 중이었고 이미 파탄이 난 지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오래된 상황이었는데 A의 배우자인 B가 그러니까 A가 이혼 소송이 3년, 4년 이렇게 지속되니까 한 4년 차쯤에 조금 교제를 한다든지 조금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A의 배우자 B가 알고는 이 피고에게 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 너가 나에게 혼인 파탄의 위자료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사실 이 A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혼 소송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이혼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았고 또 A가 이혼을 했다라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다 라고 진술했고요. 소송도 이미 몇 년간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탄이 난 지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A의 배우자가 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왜냐면 A로부터 어쨌든 이혼 상태다라고 이제 들었을 거잖아요. 이혼 상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관계를 한번 잘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혼 소송 중인 A의 배우자가 너는 뭐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원고가 이 제기를 할 당시에 이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혼했다는 말하자면 피고 입장에서는 A가 이혼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사귀게 됐고 이미 이혼한 사람처럼 몇 년간 살고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A의 배우자가 지금 이 피고가 이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알았다는 증거까지 알았어야지 알았다는 증거까지 냈어야지 이 혼인관계를 파탄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원고께서는 간과하신 것이죠. 왜냐면 최소한 이혼 소송 도중이다 내지는 아직 파탄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송에서 판사님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입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도 또 황당한 거죠. 왜냐면 A는 이미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있다니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원고의 이 손해배상 소송이 아예 패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까지 청구해서 이제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막 진행하시다가 상대방이 바람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자 소송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제기를 하신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판례와 같이 이미 파탄이 된 상태가 오래됐고 그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송도 오래 했으니까 이미 이혼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 사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나의 혼인관계가 이 제3자의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예 파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만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이미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이미 파탄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그 애인이라고 추측되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패소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차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는 경우가 있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뭐 셀프 소송을 하시더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괜히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하다, 증거도 있다, 명백하다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조금 뭐 패소하신 입장에서 억울하실 수도 있고, 소송을 괜히 제기했다가 돈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셀프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을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피고 그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고, 즉 상간자 입장에서는 바람핀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증거까지 있어야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